나 금요일에 나왔거든? 무슨 일? 몰라, 이러면 국기야, 이름이. 국기야? 와, 신기하다. 2학년 아니고 1학년. 아니, 야, 이름이 국기가 아니라 그 이름, 그게 국기인 분이라고. 그 이름이. 아, 그 사람 1학년이야? 2학년 아니었어? 1학년 아니야? 그 사람 거기잖아. 화면이. 진짜? 어. 1학년 아니야? 1학년, 2학년 아니야? 2학년일걸? 우리 단톡방에 있지 않나? 1학년? 얘가?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는 무슨 주제를 하고 싶은데 오늘까지 안 내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안무가 된다. 봅시다. 커피딴니. 요거를 보기 전에 일단 커피딴니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활성화하고 커피딴니를 보도록 하죠. 먼저 이렇게 생긴 유인물부터 볼게요. 이렇게 생긴 유인물 방금 나눠드린 겁니다. 얘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배경 지식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볼게요. 왼쪽에 핵심 정리를 봅니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소설, 풍자소설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거기 배경을 보시면 시간적 배경 일제강점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 여기 시간적 배경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다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의 상황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6.25부터 해서 그 6.25 이후의 시대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공간도 마찬가지. 남한과 북한. 얘가 이제 어느 지역, 남한 쪽 사람인지 북한 쪽 사람인지도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다. 주제. 시류에 따라, 이 시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류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절하면서 수능해가는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모습을 이제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 출세지향적 삶과 왜곡된 현대사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제 이인국 박사를 통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배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징으로는 현재, 과거, 현재의 입체적 구성. 이거 이제 역순행적 방식이 되는 거죠. 이 작품에서 이 역순행적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회상을 하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회상 속에서도 또 과거로 간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아마 전체를 낼 수 없겠죠. 부분을 낼 텐데 부분에서도 역순행적 구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본문을 좀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는 것이 좋겠고, 이게 주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캐릭터도 되게 뚜렷하거든. 그러니까 캐릭터 파악이라든지 주제의식 파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작품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적절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고, 이어서 특징 두 번째, 역사적 전환기마다 변신하는 주인공의 행동. 그러니까 이제 변절.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거죠. 지금 소련군이 들어와, 그럼 소련군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일제야? 그러면 이제 일본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는 민족의식 혹은 역사의식이 부재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지. 변신하는 주인공의 행동을 회중시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회중시계라는 소재와 연관지어 나타나. 그래서 회중시계를 여러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어야겠다. 회중시계의 기능, 역할.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거기 이해와 감상을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변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통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러니 얘 쟤처럼 살면 안 되지,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야.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에 이르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조망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위선이야. 지금 이제 배운 사람이, 지식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안 되는 거지. 위선을 통해 왜곡과 굴절의 역사를 걸어온 당대 사회의 비극을 폭로한 전형적인 풍자소설이다. 이인국 박사는 이기적인 생존 본능과 기회주의적 성격, 그러니까 전혀 역사의식의 부재. 그런데 역사의식이 부재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알아.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야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인물이거든. 기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인물로 표현되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고뇌마저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그래 인간적인 고뇌는 누구나 하는 고뇌들입니다. 야, 오늘 뭐 먹지? 이런 것뿐 아니라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도망갈 수 있을까? 피해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인간적 고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이에요. 껍빗단은 영어의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로 소련군이 북한에 주둔하면서 깝빗단이 우두머리 또는 최고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발음이 와전되어 껍빗단으로 통용된 것이다. 작가는 껍빗단 리라는 제목을 통해 그 다음에 묽게 표시해 주세요. 출세의 눈먼 기회주의자의 최고봉, 그러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중에 최고다 라는 의미와 동시에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요 껍빗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전체 줄거리를 볼게요. 처세술이 뛰어난,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처세술이 뛰어난 이인국 박사는 환자의 치료보다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부를 추구한다. 쓰레기죠. 이런 이제 캐릭터를 소설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야. 서술자가 직접 야 얘는 이기적인 놈이야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 계속 여기며 부를 추구한다. 이인국 박사는 미국인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거기다 묽게 표시해 주세요. 이게 현재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현재 사건이야. 미국인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입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시계를 꺼냈다가 과거 해상에 잠긴다. 밑줄. 그러면서 이제 과거 사건이 이어지는데 이 과거도 그냥 한 번의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개. 이인국 박사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파로서 득세하고 위기, 광복 후 친일 행적이 탄로나 감옥에 갇히지만 소련군 고문관의 혹제거에 성공하면서 위기를 모면한다. 이때 이제 어디로 바꾸는 거야? 전에는 친일이었다면 이제 친러로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처세가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도 혹은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지. 더군다나 소련군이야. 광복 이후에 이제 신탁 통치를 하죠.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어디가? 미군이. 그래서 소련군이 왔다. 소련군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이인국 박사는 어디 출신이라고 볼 수 있냐면 북한 출신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미국인 브라운 씨를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월남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거기 이제 일사후퇴. 그래서 지금 출신은 북쪽 출신입니다. 계속 볼게요. 절정. 일사후퇴 때 월남한 이후에는 특유의 생명력으로, 그럼 또 이제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처세술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고난을 딛고 미국인의 도움으로 사회 지도층이 된다. 결말.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 집에 도착하여 고려 청자를 선물로 주고, 쓰레기죠. 미국에 가기 위한 협조를 얻는다. 곧이어 비자가 나오고 미국에 갈 준비를 마친다. 밑에 작품 연구소를 봅니다. 이인국 박사의 기회주의자적 모습, 면모. 이인국 박사는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로 득세하고 광복 후에는 소련군에 접근하여 명맥을 유지하며 일사후퇴 때는 월남을
월남한 이후로는 미군정 인사를 통해 부와 명예를 지키는데 성공한 인물. 그래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마지막 쪽이에요. 작품연구소 이어서 껍빗단리의 시간구조에서 현재 미국행을 위해 브라운 씨를 찾아가는 속에서 과거 회상을 하는 거지.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전쟁 직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더 과거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거 회상 안에서도 역순행적 모습이 나타나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이 작품은 현재에서 출발하여 과거 회상으로 다시 현재 장면으로 되돌아오는 역순행적 시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때 과거 회상 장면은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 장면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니 이것이 현재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네. 또 회상 기법은 일반적으로 1인칭 시점이 쓰이는데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3인칭 시점을 취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편소설의 제약을 극복하고 현대사의 주요 변화를 포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주인공의 삶의 과정을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껍빗단리라는 이름에 나타난 풍자성, 이건 아까 전에 읽어봤죠? 이따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밑에 회중시계의 의미와 역할, 거기 이제 읽어볼게요. 이인국 박사에게 회중시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대학 졸업 때 받은 이 시계는 이인국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다. 그 이유는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기마다 그와, 거기에 물개 표시입니다.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회중시계 이꼴 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인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줄 끝입니다. 네 번째 줄 끝. 이 작품에서의 회중시계는 주인공의 분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 이꼴 회중시계. 회중시계가 겪은 일은 모두 이제 이인국 박사가 겪은 거. 이인국 박사가 겪은 거는 회중시계가 겪은 거. 분신으로 그가 걸어온 인생의 역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일왕에게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 친일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의 반민족적 사고가 단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설에 거기 내적 기능면에다 물개 표시. 내적 기능은 이건 이제 서사적 기능이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다 서사적 기능이라고 써주세요. 그 서사적 기능은 뭐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이야.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할 때마다 매개 역할, 그러니까 회상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요거는 이제 바로 서사적 기능. 됐죠? 이제 본문을 보는데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 혼자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좁니다.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누구부터 할까? 일단 저부터 할게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다 볼 거야. 이제 저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먼저 이제 순서를 지정해야 이제 그 다음에 읽을 때 문제가 없겠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도윤입니다. 다음에 가연이, 그리고 여은이, 하은이. 왜? 아니 이렇게 돌아가. 왜? 내가 첫 번째잖아. 아니야. 그럼 이제 너만 그래 가위바위보 해. 다 가위바위보 순서입니다. 저 다음에 누가 할지. 쌤이 그냥 가위바위보 다 같이 해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은이 안 냈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왜? 다시. 1, 2예요? 1, 2. 네. 왜? 너 안 냈잖아, 가위바위보. 저 몰랐어요. 뭐야? 뭐 하고 있던 거야? 네. 아니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알겠어요. 어디를 봐야 네, 오케이.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둘이.
가위바위보. 아, 그러면 이제 저 다음에 여은이 다음에 하은입니다. 다시 4명. 가위바위보. 꼴등. 아니구나. 네네. 1, 2, 3, 4, 5. 다섯 번째 하래요. 네 맘대로. 네. 셋이 셋 남았습니다. 가위바위보. 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하은이 다음에 가연이 다음에 지원이. 영원히 먼저. 1, 2, 3. 그래. 그 다음에 너가 졌잖아. 그 다음에 지금 가연이 다음에 지원이 다음에 또 너가 하겠다고? 네. 그리고 마지막이 성아. 자기 순서 잘 기억해야 돼. 네. 이거 여러 번 들어갈 거야. 진짜요? 한 문자씩 읽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언제 다 개웃기네. 그 정도는 아니고, 여러 번 들어갈 테니까 다시 순서 잘 기억했죠? 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은이 다음에 하은이 다음에 가연이 다음에 지원이 다음에 도윤이 다음에 성아 다음에 김종. 그러면 김종부터 시작합니다. 몇 문자씩 읽어요? 제가 읽으라고 바꾸라고 하면 바꾸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읽어 나갈게요. 수술실에서 나온 이인국 박사는 응접실 소파에 파묻히듯이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그는 백금 무태 안경을 벗어들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등골에 축축히 밴 땀이 잦아 들어감에 따라 피로가 스며왔다. 2시간 20분의 집도, 이제 수술했다는 얘기죠. 위장 속의 균종 적출, 환자는 아직 혼수 상태에 깨지 못하고 있다. 수술을 끝낸 찰나 스쳐가는 육감, 그것은 성공 여부의 적중률을 암시하는 계시 같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오늘은 웬일인지 뒷맛이 꺼림칙하다. 전과 다르게 수술의 느낌이 좋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항생질 의약품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일제시대부터 개복수술의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던 것을 거기다가 물결 표시합니다. 회상해본다. 지금 이제 현재는 수술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내가 예전에는 수술 잘했단 말이지. 그 항생제가 별로 없었을 때도 수술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때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는 이 이인국 박사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부정적 요소가 없어요. 맹장염이나 포경수술, 그 정도의 것은 약과다. 젊은 의사들에게 맡겨버리면 그만이다. 대수술의 경우에는 그렇게 방임할 수만은 없다. 환자 측에서도 대개 원장의 직접 집도를 조건부로 입원시킨다.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왔고 스스로 집도하는 쾌감을 느꼈었다. 지금 과거야. 지금 이제 찝찝해서 이제 과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의 병원 부근은 거의 한 집 건너 병원이랄 수 있을 정도로 밀집한 지대다. 이름 없는 신설병원 같은 것은 숫제 비장날 시골 전방처럼 한산한 속에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게 병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계속 그러나 이인국 박사는 인류대학병원에까지 손을 쓰지 못하여 밀려오는 급환자들 틈에 끼어. 그러니까 그만큼 소문이 잘 난다는 거지. 실력을 인정받은 거야. 환자의 감별에는, 거기다 물결 표시합니다. 환자의 감별에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환자들이 뭐 한다는 거야? 감별한다는 거야. 일단 여기서 물음표가 생겨야 돼. 의사가 환자를 감별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의사의 모습은 그래, 말 그대로 의술을 펼치는 거야. 그러니 환자 가리지 말고 아픈 사람 다 치료해줘야지. 그런데 얘는 지금 환자를 감별한대. 뭘 감별하는 거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거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냐면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골라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야. 그거 아니고서는 감별할 이유가 전혀 없어. 안 그래? 다 치료해야지. 계속 봅니다. 그것은 마치 여관 보이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손님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그 등급에 맞는 방을 순간, 거기다가 이제 그것은 마치 그 부분부터 거기서 두들 내려서 경우와 흡사한 것이라고 할까까지
쭉 밑줄을 쳐주시고 별표를 해주세요. 이게 인물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거예요. 봅니다. 그것은 마치 여관 보이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손님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그 등급에 맞는 방을 순간적으로 결정하거나 즉석에서 서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와 흡사한 것이라고 할까? 서술자의 개입이죠. 뭘 판단하는 거야?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한다는 거네.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결하다는 것과 치료비가 여느 병원에 갑절이나 비싸다는 점.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에서는 병에 앞서 우선 물결 표시,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뭐라? 이기적인 놈이다. 계산적인 놈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는 거야. 실력은 뛰어나. 앞에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손도 못 대는 것을 이인국 박사가 맞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력은 뛰어나지만 인성은 쓰레기. 신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더러 따돌리게 하는 것이다. 딱 감별하고 야 간호원한테 저 사람 받지 마.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개쓰레기죠.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예지는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와 아울러 경제제도를 판정하는, 거기다도 밑줄 쳐주세요. 환자의 증세와 아울러 경제제도를 판정하는, 그러니까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대가 직이 친구야. 상대가 직이나 거물급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또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면 진단은 한 푼의 미수나 결손도 없게 한 그의 인생을 통한 의술 생활의 신조요 비결이었다.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지금 이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얘 직접적으로 얘 계산적인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 없는 거잖아.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 일제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축이어야만 했다.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태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그의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벽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맞이 않는다. 일사후퇴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새빵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50만 환을 호가하는 50만 환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소재입니다. 지금 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50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직접 제시가 되는데 뭐가 직접 제시가 되는 거냐면 요약적 제시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요약적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전문인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병원을 집결시켰다.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그래 각자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종합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영리에 통달한,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데 통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현재 상황, 수술실에 나와서 좀 뒷맛이 좋지 않아. 이거와 더불어 이인국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살아온 날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일사후퇴 이후로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운이가 볼까요?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스타일과 패션 세계를 꺼내는 시간인 것
아, 잠깐. 아까 전에 이제 회중식의 역할이 이게 이제 과거 해상의 매개체로서 역할한다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 점 이제 생각을 해. 아직 과거인지 몰라. 근데 지금 수술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회중시계를 꺼내 본 거야. 계속. 우리 가족은 미국 대사관 불만 시간에 6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몇 미소리통 이야기가 통화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정말 기적이며 틀림없는 팩트를 연상하고 거기다가 물개 표시. 연상하게 된다에다가 물개 표시. 그럼 이제 뭐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어? 과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읽어주세요. 왕중다방과 템플슨에 넘어온 피난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 것으로 갈아외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피해는 거치한 일품이며 어찌 보면 인생의 관료이기도 한 것이다. 거기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에다가 네모 쳐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 회중시계는 회중시계 이꼴 그 다음에 이인국 박사. 그러니 이제 분신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계속.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증기서류, 적은 풍선 등이 들어있는 비상용 시그널 속에 넣고야 전자리에 주는 것이 그렇지. 그만큼 이 회중시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다?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는 또 그럴만한 용어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명예교통 수상품이다. 그렇지. 이때 이제 제국대학은 일제대학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얘가 이제 친일 행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이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30여 년 거기다가 물개 표시해. 그 후 30여 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먼저 이인국 박사의 캐릭터를 소개한 거잖아. 그 다음에 거의 그 이인국 박사에 준하는 회중시계를 또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중시계를 소개할 때는 시간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해 왔지만 실제만은 연구도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20대 후반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광대기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두꺼운 간다. 일제시대 소련국 정령화의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국 부대 그동안 몇 차례 아슬아슬한 죽음의 거기에 담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딱 시계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쭉 주마등처럼 회상한 거라 볼 수가 있겠지? 계속. 월상 이거는 별거 아니고 이건 이제 브랜드 이름이래요. 네, 읽어주세요. 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의 부분은 수동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그의 가는 날을 논해이며 흘러가는 인생의 속도가 서두른 것이었다. 그 속에서도 광고와 신웨리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신선한 공연일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요 회중시계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자신의 삶을 한번 쭉 훑어본 거야. 다음, 하은이. 인국 박사는 수술 직전에 서랍을 집어넣었던 편지의 생각입니다. 잠깐. 지금 이제 수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보면서, 맞아, 이제 브라운 박사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든 거야? 편지 생각이 든 거야. 이제 현재 사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미국에 가 있는 딸 나무. 그의 이름은 일본식의 나무고요. 일본식의 나미코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인국 박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자신의 딸조차도 이제 일본 이름으로 지었던 거니까. 계속. 나무 그것이 불풀린다기에 나무도 불었고 폐로 기름 위에 올릴 때에는 뿔을 완전히 떼어버렸다. 나무창. 딸의 모습은 달달하던 지난날의 추억과 더불어 떠올랐다. 거기다 또 물개 표시해 주세요.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이제 과거 회상하는 거야. 지금 이 시계를 통해서 과거 회상 쭉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현재로 돌아왔을 때는 편지 생각. 근데 이 편지 누가 보냈냐면 딸인 나미가 보냈던 거야. 그럼 또 나미와 관련된
옛 생각들을 또 이제 회상하는 신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 집안에 재정동이 없던 남이 그도 이제 성숙했다. 부모도 자기 옆에서 떠난 지금 새로운 방에서 산다고 하지만 이민국 박사는 가끔 물 위로 오는 허전한 밤을 금할 길이 없었다. 거기다 밑줄 한번 쳐주세요. 지금 이게 3인칭 전지적 시점이지만 누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인국 박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 점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지 남이 생각에 허전한, 아 그래 다 커서 이제 내 옆에도 없고 이제 허전한 생각도 들었던 거야. 계속.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 있을 때 죽고 아내의 형사는 지금껏 알 길이 없다. 거기다 쭉 밑주십니다. 지금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혈육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남이 딸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딸이 지금 어디에 있어? 여긴 아직 안 나오는구나. 딸이 지금 옆에 없어. 계속. 서울에서 다시 만나 후초로 들어오는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후처로 들어온 해숙. 그러니까 얘가 재혼했다는 얘기인 거지. 계속. 20년의 연령차에서 오는 세대의 거리감을 그냥 억지로 부인해줬다. 잠깐. 지금 이제 앞에서 이인국 박사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인국의 부인신이라고 할 수 있는 회중시계도 소개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인국 박사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읽어주세요. 그러나 해숙의 피근피근한 활력의 인기가 덜 많은 사찰에 비해 자신의 주름 섞인 까칠한 기분은 육체적 위축감마저 느끼게 하는 때가 없지 않았다. 그럼 위축함마저 느끼게 하는 때가 없지 않았다가 지금 위축함마저 느끼겠다는 거지. 그래, 딸의 유일한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딸이 옆에 없으니까 허전함을 느끼고, 물론 이제 재혼해서 나중에 들인 아내도 있긴 하지만 그 아내와 나의 나이 차이 때문에 아내에게서도 뭐 한 거야?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 부정적 반응을 느끼고 있는 거죠. 다시, 아내가 그 이인국에게 부정적 반응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격차 때문에 이인국 스스로가 좀 부정적 반응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들 사이에서 난 돌지는 않은 것. 앞날이 아득한 이 핏덩이만이 지금의 이인국 박사 곁에 지켜주는 유일한 피부지. 얘가 바로 이제 남이가 되는 거야. 이제 아들의 행사 모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들 사이, 그러니까 해숙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인국 사이에서 난 돌 지난 어린 거. 계속. 이인국 박사는 기대와 호기를 가득한 심정으로 항공우편의 피공을 뜯었다. 거기 항공우편에다가 밑줄 칩니다. 항공우편이니 지금 남이는 어디에 있다? 해외에 있다. 이렇게 되겠네. 이번 편지에서 가타부타 단어는 내리지 않고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한 부의 경과이다. 그러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결국은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건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야, 되고야 마는 건가 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거네. 그는 편지를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어쩌면 이러한 결말은 딸의 출국 이전부터 이미 싹튼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선택한 딸, 개인 지도를 살려준 메인 교수, 이때 외인 교수는 외국인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스칼라십을 얻어준 것도 그고 유학 절차의 재정 부진을 알선해 주는 것도 그가 아닌가. 그 외국인 교수, 그리고 스칼라십은 장학금을 말합니다.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러한 시류에 따라 미국 유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 자기가 아닌가. 쭉 거기 그 문장에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지금 이 이인국 박사는 신유에 대한 판단이 엄청나게 좋아. 감이 좋은 거지. 그래서 어디에 줄을 대야, 어디에 줄을 서야 자신이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 모두 이용하는 거냐면 자식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거야. 자식의 성공을 위한 어떤 부모님의 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건 그로 인해서 자기도 잘 사는 것, 이거거든. 계속. 이하갑을 연구하고 있는 메인 교수. 이왕이면 한국 여성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던 솔직한 고백에 자신의 학문을 위한 탁월한 견해라고
잠깐. 거기 자기의 학문을 위한, 그때 말하는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외국인 교수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서, 왜냐면 이 외국인 교수가 동양학을 연구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당연히 그 지역 사람하고 사는 것이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탁월한 견해라고 무심코 그냥 별 생각 없이야. 별 생각 없이 찬동한 것도 자기가 아니던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특별한 의도는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지. 계속. 자기가 아니던가.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후에 안시육쌤이 분명하지 않다. 인국 박사는 상하로 된 오존 파이프를 앞니에 힘을 주어 지그시 깨물며 눈에 감았다. 이거야. 지금 앞에서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내적 독백으로 인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를 지금, 맞아. 얘가 이제 영문학 전공하고 이렇게 되고 외국인 교수 도움 받았으니,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 마는 거가 외국인 교수와의 관계에 무언가가 있는 거겠네. 계속 봅니다. 거기다가 묻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몰라.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이인국 박사는 어떤 반응인 거야? 부정적 반응인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주세요. 딸에 대한 지금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일과 관련해서 딸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네. 다음입니다. 큰 기침을 배려했다. 그의 생각은 외정시대에서 일체의 혼인론과 모든 이야기의 꼬리를 잠깐 넘기기 전에 일제시대 때 내선일체라고 해서는 이거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조선하고 일본은 하나다는 거야. 그래서 내선일체 혼인론, 그러면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결혼이 되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이 이어진 거야. 그러니 뻔한 거 아니겠어? 딸이 지금 그 외국인 교수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제시대 때의 그 내선일체 혼인론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 일본인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 일본이랑 결혼하는 것이 뭘 굴욕적인 거야. 그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계속.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해석했고 어찌 보면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이 경우는 이제 딸과 관련해서 외국인 교수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부정적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다현이. 거기 세 번째 줄. 그는 딸의 편지구절을 곱씹었다. 재정에 걱정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중요하다. 아기도 학창 시절에 그런 행동을 다 마주쳤다. 금방 되게 이게 세상처럼 아버에게 설교서로 좀 더 솔직하지 못하고. 이게 다 이제 내적 독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막 의식의 흐름 기법 아니야. 그리고 이거 1인칭 시점도 아닙니다. 3인칭 시점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인국 박사의 시각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계속. 좀 써주세요. 네, 이거 써. 그러니 왜 딸인 제가 그런 국제결혼이 시간적이 되겠단 말인가. 아무튼 아버지께서 시한으로 오신다는 최종 결정은 아버지의 의향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그래 아버지가 안 가면 그대로 정하겠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편지에서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지금 이제 딸의 생각도 가늠해 보는 거고 그에 대한 반응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인국 박사는 일대 작정을 요즘 묵직이 떠오르지 머리를 내저었다. 혼종이 생각만 내고 징그럽다. 그는 내던졌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대학 캠퍼스 같은 석주전의 거대한 건물, 그 앞에 정원, 저쪽에 짝을 떼어 걸어가는 남자.
다시 이제 원래 사건인 거지. 이왕 가는 길이면 좀 더 서둘러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브라운을 만나러 가는 거. 계속. 그 가장 배우가 좋다는 부분부터 분명 초창 페이스의 확장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가심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기왕에 미국에 가는 거라면 가장 좋은 기회로 가기 위해 지금 브라운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안에 해숙이 있는 살림방 쪽으로 건너갔다. 겨우 나미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그래요. 아내의 어조에는 별다른 감동이나 은혜도 없음을 이인국 박사는 직감. 거기다 밑줄 쭉 쳐주세요. 지금 아내가 딸의 결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 이상하네. 우리 어디 앞쪽을 봅니다. 이쪽을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라고 볼까? 그들 사이에 난 돌 지난 어린 것 찾았어? 그 지금 나미가 해숙과의 사이에서 생겨난 딸 혹은 어린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3쪽에 왔을 때 반응을 보면 좀 이상하잖아.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가능한 해숙이 앞에서 전실소생의 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삼가왔다.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전실소생의 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삼가왔다. 즉 이 하나뿐인 혈육이라고 하는 이 나미는 지금 수척, 해숙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니라 전척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던 거구나. 그러니 현재인 처인 해숙이 이런 별로 감흥이 없는 반응을 보인 것. 계속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미국 면을 간접적으로 자극한 것은 가정 분위기에 소치라는 자격지심이 없지 않기도 했다. 그러면 뭐야? 지금 이게 아까 그 시리에 편승하는 거였잖아.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전에는 얘는 이제 일본 유학까지 한 거야. 제국대학 나왔으니까. 전에는 좀 소련하고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관련된 이제 무언가인데 그거를 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봅니다. 나미는 물론 해숙을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준 적이 없다. 이 둘 사이에 뭐 앙금이 있나 봐. 다음은 가인이 다음에 지원이죠. 해숙이 태어나는 앞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한 번도 없었다. 지난날의 간호원과 오늘의 어머니. 잠깐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지난날의 간호원과 오늘의 어머니. 해숙이 원래는 뭐인 거야? 간호원이었던 거네. 계속. 그 사이에는 사실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덧붙여 있었다. 선생님에게만은 무엇이든지 있겠어요. 거기 그렇게 표시. 서울에서 이인국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마음속 그대로 털어놓은 해숙의 첫마디였다. 뭐가 첫마디야? 다시 만났을 때 첫마디가 뭐야? 선생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어요가 과거에 해숙이 했던 말인 거지. 지금은 해숙은 후처인 거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미묘한 감정들이 복제되어 있었다. 거기다가 선으로 쭉 그어주세요. 뭐가 된 거야? 과거로 튄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니 이거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인국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럼 전에도 지금 간호원으로서 이인국을 도와줬다는 얘기인 거지. 직원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어떤 일로 이제 헤어진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만난 거야. 그 헤어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내인 본처가 지금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이제 본처가 죽은 것을 해석은 몰랐다가 됐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을 할 때 아내의 죽음이 해석을 다시 만난 것과 앞서게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처리해 주셔야겠다. 계속. 그 얘기는 뭐인 거야? 서로의 어떤 개인적인 것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냥 전에 그냥 딱 직업적으로 사회적 관계로만.
이제 의사와 간호원의 관계로만 이제 처음에는 다시 만나게 된 거네. 계속.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남이는 예정이 다시 살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땠다는 거야. 해숙이랑 잘 지냈네. 그런데 지금 재혼한 이후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 재혼한 이후에는 안 그래.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 읽어주세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제 계모 그리고 친딸이 아닌 이상 뭐 전에는 좋은 감정이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이제 붉어졌다. 이 정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속.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지. 전처 그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딸 때문에 남편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야. 계속. 거기에서 보면 그 후 어린애의 해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말하는 이제 어린애는 정말 해숙과 이인국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실소생에 대한 남이에 대해서는 그런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지. 자기 그 친자식도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기어코 그 외인 교수가 가까워지는 모양이 돼.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채모로 아내에게 농을 걸 수 있게끔 되었다까지가 바로 해숙과의 과거 일을 이제 역순행적 구성으로 제시를 한 것.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어린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물론 이제 이 어린아이도 자기의 자식이고, 남이도 자기 자식인데, 지금 실제로는 더 정성을 쏟고 있고, 혹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더 어린아이 얘일 테니까, 남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거겠지. 계속. 이때 아들 원식은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피부치 하나는 남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 이때 말하는 마누라는 바로 누구겠어? 전처가 되겠지? 그러니까 남이의 엄마. 거기다 붙입니다. 아무렴 때가 때인 만큼 미국 유학까지는 내 생전에 시켜줘야겠지. 근데 이때가 어떤 때인 거야? 바로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사회 지도층 아니면 사회 요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 있는 때. 이렇게 되는 거라 보면 되겠네요. 좀 생각이 달라진 거지. 지금 이제 요 어린 것의 생각이 미치니까 앞에는 어땠어? 지금 이 남이와 그 외국인 교수와의 결혼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차피 우리 요 작은 꼬맹이도 이렇게 된다면 그래, 미국 쪽에 혼반, 그러니까 결혼한 대상, 상대 혹은 그런 집안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거기다 밑입니다. 남 좀 보기에 체면이 안 서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인국 박사는 체면을 또한 중시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이제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이인국 박사가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야, 해수기한테. 계속. 거기다 굵게 표시해 주세요. 아까 이제 그 브라운,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했는데, 아,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인국 박사 아니지, 이인국 박사가 이제 브라운을 만나러 갈 때 뇌물로, 그러니까 일이 잘 처리해야 되게끔 해서 지금 골동품 하나를 챙겼습니다. 지원이 다음이 도윤이죠. 읽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분명 비자금을 틀림없는 일이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분부와 간격을 함께 휘몰아치는 착잡한 추억. 거기 착잡한 추억에다 붙여주시고 다시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과거로 튀겠네. 계속. 그 여자에 관한 생생한 변화가 1945년 8월 거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45년 8월 하순 이렇게 되는 거야. 초순 1월부터 10일까지, 중순 11일부터 20일까지, 하순 21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을 언제 했죠?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이지. 그러니까 광복이 지난 때네.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직후. 계속. 아직 해방의 감정이 오는 우리를 앞서 선수를 칠 때였다. 날붙었지만 날씨가 여전히 무더웠다.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거기다 밑줄. 불안과 초조에 휘둘려. 당연하지. 이인국 박사가 어떤 모습을 보였어? 친일 행적을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방 이후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오는 사태를 오들오들 뛰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분리된 한자도 얼씬하지 않고 필살이 없던 저마저 끊어야졌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돈 많은 사람만 받았고 또한 일본인만 받았으니까. 계속. 이번 시는 최후의 빅머리한 한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가는 상태였다. 일본인 과장이 태어난 것도 아니야. 끌려갔대. 그러니 지금 이제 일본인들을 다 추출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 또 누가 추출이 될 수 있겠어? 친일 세력들이 추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행적 때문에 지금 초조하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역사의식이 부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친일 행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교수와 야트샤는 우울증이 나서 고향에 방학했다고 떠나갔고 수험생인 간호원 해석만이 남아 경직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2층 삽조 다다미 방에 홍두시와 유카다 가락이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에 누군지고 일어났다. 지금 기본적인 복식조차 조선인의 복식이 아니지. 이거 일본인 복식이잖아. 혼도시와 유카다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쓰레기지. 계속.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한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방이고 내리부었다. 분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엇인가 지내려 있는 것 같은 가슴속의 갑갑증을 가셔낼 수는 없었다. 거기 가슴 속의 갑갑증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세요. 지금 이제 초조와 불안 요구해야 되는 거지. 계속.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 길가를 내려온다 보았다. 우글거리는 감정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는 유명철 같은 벽보가 한 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곳에 쓰여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 번역자를 타도하자. 겉에 붙은 동그라미 위에 두겹으로 치는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 저물녘에 거기다가 물개 표시합니다. 어제 저물녘에 됐으니까 과거에서 또 더 과거로 간 거지. 계속.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격이 불살았다. 거기 그것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봅니다. 읽어주세요. 순간 이국 박사는 반쪽으로 머리를 휘둘렀다. 나야 괜찮겠지. 혼자 뇌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르는 것을 기질이 흐르면서 아래로 훑어보던 그 춘석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던 종이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허리를 턱턱하게 향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 이렇게 찝찝하고 초조한 심정이 됐던 거는 전날, 어제 저물녘에 지금 그 벽보를 보다가 누구를 보게 된 거야? 춘식을 보게 된 거죠. 춘석. 그런데 그 춘석이 자기를 보고 경멸인지 통쾌인지,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이 춘석과의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방이 일어나기 전에 춘석과의 무언가의 일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지금 이인국 박사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끔 하는 거야. 아직 이제 그 일이 또 나오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객관화하고 머리에서 씻어버리려 해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쓰는 것은 같았다. 네. 벌써 거기는 우리 성화가 읽을까요? 6개월 전의 일. 거기다도 물개 표시해 주세요. 다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먼저 1945년 8월 하순의 어느 날 불안과 초조를 느꼈어. 요거와 관련되는 게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물녘에 지금 춘석을 만나서 이렇게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 춘석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지금 6개월 전. 6개월 전에 있었던 무언가가 이제 춘석과 관련되는 일이 되는 거지. 읽어주세요. 한국사에서 공소서부로 다시. 6개월 전이니까 해방되기 전이죠. 일제 말기가 되는 거야. 한국사에서 공소서부로 가출되었다는 주문자가 엎혀서 왔다. 땡땡들은 본래 강사밖에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르질러 보다는 남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한딩기에 상황지를 혼자의 가슴을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속되는 숨소리를 건조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체육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거기 체육 판정의 분기점에다가 밑줄 칩니다. 치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거지.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이인국 박사가 어떠했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되는 사람들만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형무소에서 왔대. 그럼 일제 때 형무소에서 온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독립운동에서 갇혔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그런 사람을 치료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신의 그동안의 친일 행적이 다 물거품이 될 거 아니야. 계속 내적 갈등이에요. 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물고기나 엎어온 사람의 옷샘으로 모아 문제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렇지. 그럼 지불할 능력은 안 된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서시의원이라는 거기 관선시의원 밑줄 쳐주세요. 그럼 관선시의원이라는 것은 시의원을 지금 나라에서 뽑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힘에서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시민 거기다 또 밑줄 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신민. 그러니까 관선시의원, 그 다음에 한국신민, 이런 게 바로 그 친일로서의 이인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그 환자가 어떻게 알겠어? 야, 지금 뭐라고 내보냈냐면 입원실이 없어 라고 내보냈는데 지금 병원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입원실이 없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 계속. 그러나 그때는 예사올 일이 없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렸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교회 끝에 있는 해방 거기서 물결 펴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해방 경축시가 행진. 다시 언제로 돌아온 거야? 해방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일이 끝난 거야. 그런데 앞까지가 이제 6개월 전에 일에 대한 거고, 다시 이제 해방 때 읽어주세요.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유대 광장에 들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눈동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무슨 영혼인지 모르고 어버버거리던 이웃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이번에 고정당한 사상권 춘석이라는 것을 해수기에게 듣고서야 세부적으로 준비해 교실에서 힘을 들어왔다. 그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 먼저 6개월 전 춘석의 입원 거부 이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해방 후 시가 행진에서 지금 완장을 찬 춘석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날 어제 저물역 벽보. 이 벽보가 뭐였냐면 친일 타도였어. 맞나? 친일 타도. 벽보 앞에서 다시 한번 해방 후 두 번째네. 해방 후 두 번째 이제 춘석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니 지금 이때 보고선 이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걸 안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다가 눈이 또 마주쳤어. 그 벽보 앞에 있는 춘석을 보고. 다음 제가 읽을게요.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함께 큰 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갔다.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려다보다 빗줄. 지금 이거 다음이야. 이제 어제 저녁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관련해서 45년 8월 하순 초조 불안. 지금 이제 목욕도 하고 나온 거야.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 시끌벅적하니까 이제 밖을 내려다보는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내려다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창문이라고 하면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이렇게 얼굴만 내밀어서 보는 거지.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포도에, 그러니까 이제 포장된 도로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 거기 적기가 아니라 적기입니다. 붉은 깃발이야. 그럼 이 붉은 깃발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 봅니다. 적기를 들고 환성을 울리고 있었다. 뭘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걸으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해수기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그 적기가 바로 소련 깃발입니다.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그래서 소련군이 오는 것, 지금 이 이인국 박사는 북한 출신이라는 거. 스물 헐떡임에 이야기하는 해수기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에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수기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들을 끄집어냈다. 거기 이제 주의해야 돼. 거기다 쭉 물결 표시해주세요. 국어 상용의 집. 이때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어는 일본어인 거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어, 한국어와는 구분을 해야 돼.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의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저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그렇지. 자신의 이제 친일 행정을 딱 표시해 주는 거니까 이거를 일단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완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환자도 일본만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의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 지금 일본말 바로 국어가 되는 거죠.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나라말, 이때 말하는 제나라말은 어떤 말인가요? 한국어가 되는 거야. 제나라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의 어색함을 느낄 만큼 완전 개쓰레기지.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어가 뭐고 일본어가 뭐고 제나라말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집안에서조차 일본말을 썼다는 거.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떤 거야? 지금 봐봐. 이렇게 이 사단이 벌어져서 생각이 어디에 묻혔어? 아 맞아, 씨, 내가 예전에 친일 행정했던 거 지금 이거를 종이장 없애버려야 돼. 그거를 꺼내서 지금 찍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이 종이장을 어떻게 해서 받았던 건지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어. 이때 말하는 국어가 뭐라고? 일본어가 되는 거야.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로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지금 이거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뭐부터 바꾼 거야? 사용하는 언어부터 바꾼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기관도 바꾼 거죠. 이렇게 해서 통했어. 이렇게 해서 친일로서 지금 일제시대 때 부기와 영달, 그 다음에 시의원 이런 것까지 다 했단 말이지. 그럼 시대가 또 바뀌었어. 외세가 또 바뀌었어.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또 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로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리고는 지금 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세상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이게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지. 그리고 그 이후는 그 전에 돈을 얻게 된 것도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즉 은행 지점장이 돈을 빼주지 않았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신의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돈입니다. 통장의 잔해. 그는 손 근거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주위가 어두워왔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름이 가까워졌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만세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 형편을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이때 아내는
본처가 되는 거죠. 아직 죽은 거 아니야. 언제 죽었냐면 해숙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이에 죽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살아있을 때의 본처입니다. 여보, 당구부대, 탱크부대가 들어왔어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집안에 처박혀 뭐라고 있어요. 아내는 눈치가 없어.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계집애란 저렇게 우둔하고도 대담한 것일까?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불도 여태 안 켜고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다. 이인국 박사는 백촉 전등이 너무 환한 것이 못마땅했다. 불을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깜깜한데. 자, 어서 나가봅시다. 아내는 눈치가 없는 거야. 마누라가 이끄는 데 따라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하면서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시침을 떼고 따라 나왔다는 얘기는 거부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지. 불안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었다. 이 탱크 부대는 바로 소련군하고 관련되는 거죠. 이인국 박사는 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그렇지. 지금 거리에 나오면 또 언제 춘석과 같은 인물을 만날지 몰라.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박수와 환호성, 만세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그러니까 강줄기, 강변을 끼고 탱크는 물밑에 서서히 흘러간다. 윗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은 간간히 우라하면서 손을 내흔들고 있다. 소련군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방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는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건 이제 막연한 기대가 되는 거야.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내쉬면서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다. 미녀 뒤에 계속되는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의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앉아 귀를 기울였다.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등의 일체 부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는 등의 요지였다. 그는 문득 단스 속에, 그러니까 이게 옷장 같은 거야. 단스 속에 넣어둔 엽총, 사냥총입니다. 엽총에 생각이 미치었다. 그러면 적어도 맞춰야 하는 것일까? 영국의 쌍발, 송때 묻은 애완물같이 느껴져 누구에게 단 한 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품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지금 여기는 북한 쪽에 있는 거니까 소련군이 주둔한 거고 서울 쪽은 이제 미군이 주둔할 테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다. 민요가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는 건국준비위원회의 누구인가 연설이 계속된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태어났지만 뻔질나게 드날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지금 다시 또 과거로 간 거지. 보도된 이후부터야. 지금 이미 보도가 되고 지금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황은 더욱 없다. 밤이 이슥해져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탱크와 러시아입니다. 소련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증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지금 이인국 박사는 불안해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해수기와 함께 저희들 이야기에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없는 실마리가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뒤엉떨어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직불을 불러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다음에 묻게 표시합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냥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야.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거기 쭉 밑줄 칩니다. 그 밑줄.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까지. 이게 바로
해방 직후의 상황을 떠올리는 장면까지야. 그 이후에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가 들고 나온 석관을 펼쳤다는 것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잠깐 쉬었다 볼게요.